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1111. 어, 뭔가 특별한 그 이름의 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죠? 실제로 뭐 지난해도 그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어, 일이 4개 겹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빼빼로데이가 있죠. 그다음에, 어, 보행자의 날이 있습니다. 보행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발로 걸으니까 이제 112 이게 이제 생각이 나죠. 어 이제 보행자의 날이다 보니까 또 지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 팔다리가 인제 팔다리에 그 인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제 분류된 그런 인제 장애인이죠. 어찌 됐든 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걷는 것과 또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일 데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레일이 인제 그 철길이 그 10 일자로 쭉 나가니까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래서 또 인제 11월 11일 이 여기에 걸맞는 그런 이미지다. 그다음에 젓가락 데이가 있습니다. 젓가락도 역시 일자가 2개죠. 자,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뭐 상업적인 그런 목적의 그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어 자신들의 어떤 독특함과 그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이에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제 오늘 또 보면은 이제 광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광고의 날. 무엇을 그 남한테 나를 이렇게 이거 내 보이는 거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 광고의 날이 됐는지 뭐 그것도 다 인제 사연이 이제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인제 농업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제 기념일들이 인제 겹쳐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난해에 인제 그 하나씩 그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관련된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어 올해는 바로 오늘 11월 11일 날 어떤 기념일이 있는가 또 제가 쭉 인제 찾아보니까 오늘이 그 가국의 날이다. 우리 가국의 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기념일은 아니죠. 우리 가국의 날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데 가곡 하면은 뭐 우리 생각나는 가곡들이 많이 있죠. 네. 그야말로 우리네 어떤 그 애잔한 그 향수도 서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뭔가 그 한스러운 그런 정서 우리네 그 민족 감정에 이렇게 딱 어우러지는 그런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제 통칭해서 인제 가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사전적인 의미와 음악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곡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시조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음 뭐 그 3434, 3444, 34, 3543 이게 인제 시조의 그 인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인제 자구수죠. 예? 3334 3434, 3434, 3543 그러니까 초장, 중장, 인제 종장 이렇게 인제 나눠지는데 그런 운율을 갖고서 뭔가 어 우리의 글과 말을 동원해서 인제 자신의 그 어떤 그 뜻하는 바나 감정 이런 걸 갖다 표현하는 그 형식의 시가 인제 우리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음 뭐 시조로 우리가 읊어 놓은 것을 그걸 거기다가 인제 음가 즉 곡을 붙여 갖고 그걸 우리가 인제 우리 정서에 맞게끔 불러서 인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을 순화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더 심화시킨다든가 그런 그 기능을 해 주는 음악 장르가 바로 가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기념일 뭐 상업적인 기념일 다 포함해 갖고 특히 인제 오늘 뭐 보행자의 날 광고의 날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 오늘 가곡의 날 우리 가곡의 날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방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빼빼로데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날이 많은데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기념일을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이 오늘이 가곡의 날이더라고요. 우리 가곡의 날입니다. 음 이 가곡의 날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를 좀 많이 인제 검색을 해 보고 그랬는데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다들 가곡의 날이라고 해서 인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념을 하는데 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가곡의 날을 정할 때 그가 이렇게 내세운 선언문이 있는데 그 선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가곡의 날의 의미를 좀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가곡은 결의 고유한 정서와 혼이 담긴 시에다가 아름다운 가락을 더한 노래이다. 우리가 가곡하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어 황송의 터라 아니면은 뭐 4 월의 노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곡들이 있어요. 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봉선화 같은 게 있고 뭐 울밑에선 봉선화야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인 그 가곡 중에 하나인데 음 그 가곡을 부르다 보면 뭔가 우리네들의 정서가 담겨 있죠 거기에. 예. 뭔가 한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서정적인 그런 이제 거기에 인제 가곡 거기에 인제 가락을 붙인 거예요. 음의 높낮이를 붙이고 그다음에 음의 장단 길고 짧음을 이렇게 가미를 해서 그야말로 인제 노래를 만든 거예요. 1920년 홍란파 선생의 봉선화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의의 애환을 담아내며 특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우리 가곡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 예술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날로 변해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도 사회 정서 순화에 기여한 바가 큰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기리고 결의의 음악으로 거듭나고자 시인과 작곡가, 연주가 그리고 우리 가곡 애호가들이 마음을 모아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5년 11월 11일을 제1회 우리 가곡의 날로 제정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일이 2004년 11월 11일인데 우리 가곡의 날 제정위원회가 인제 이렇게 정해서 2005년 11월 11일부터 가곡의 날을 인제 기념을 해온 거예요. 그때가 2005 년이 1 회가 되는 거죠. 자료를 찾다가 우리 가곡의 날 선언문이라는 것을 인제 찾아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곡이 뭐냐?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학문적으로 규명을 좀 해 본다라면은 첫 번째 사전적인 뜻이지만은 시에다가 곡을 붙여 만든 서정적인 노래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예, 독일에서 슈베르트와 슈만을 거쳐 발달해 왔으며 보통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른다. 그러니까 가곡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만의 개념은 이제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개념에 맞춰서 봤을 때는 시조의 5장 형식을 얹어서 부르는 가창곡이다. 평조와 계면조 두 음계에 남창과 여창의 구분이 있으며 피리, 젖대, 가야금, 고문고, 해금 등의 반주에 맞춰서 부른다. 예, 제가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곡은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어 성성예타 그다음에 공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가곡들을 우리가 인제 즐겨 부르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인제 시조라는 것이 인제 나왔죠. 근데 시조라고 하는 것은 3장 6구 12 소절이죠. 음 3장 6구 12 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3장 6구 12 절이라는 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는데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중학교 다닐 때 많이 그 배웠던 아니죠.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식의 일종의 시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써 놓은 건데 "많은 습작품이 있었거늘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한때 시조를 많이 썼었어요 저렇게.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지금은 인제 뭐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전철을 타고서 이렇게 내려서 인제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잔뜩 짐을 지고 가는 그 노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송강 정철이 읊었던 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이걸 적어 봤습니다. 정철은 1536 년에서 1593 년까지 살았던 조선시대 문인이다라고 돼 있죠.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줘." 그러니까 머리에도 이고 등에도 져다라는 얘기죠. 근데 늙은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짐을 벗어 나를 달라.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겁고." 나는 젊었다 이거죠. 그리고 돌인들 돌도 무겁지 않다. 늙기도 서러라커는 짐을 조차 지실까. 늙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면 얼마나 더 서럽겠느냐. 그러니까 짐을 벗어 날 달라. 이게 송강정철의 그 시조가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3434, 3434, 3544 이걸 갖추고 있죠. 단지 여기서 나는은 인제 사실은 나는인데 이게 나 자를 좀 길게 발음하면 인제 삼음절이 되죠.
그래서 이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고진 저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로라거든 거는 짐을 요차 지실까." 이거 어느 날 이렇게 짐을 샥 지고 가는 노인 할아버지가 있어 갖고서 이분을 뒤에서 딱 바라다 보니까 이 시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시조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시조를 인제 많이 인제 지 많이 그 있죠, 조선시대 시조가. 그리고 거기에 인제 산수화 그림까지 곁들여 갖고서 인제 우리가 시조 감상을 하는데 요 설명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제 홍란파 선생의 인제 봉선화 노래가 있죠. 1940 년대에 녹음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가곡의 날을 맞이해서 가곡의 의미, 그다음에 시조,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은 날이에요. 볼까요? 빼빼로데이, 농업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보행자의 날, 광고의 날, 레일데이, 젓가락데이. 레일데이는 뭐 일자 철로가 인제 상상이 되죠. 젓가락은 인제 2 개의 젓가락이 상상이 되죠. 그다음 광고, 보행자는 이게 보행자라는 게 결국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니까 지체장애인의 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빼빼로데이도 인제 그런 개념이죠. 단지 쪼끔 개념이 다르다고 하면은 농업인의 날과 광고의 날이 쪼끔 개념이 다르네요. 그건 나름대로 기념일이 이제 이날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2022년 11월 11일 날 이제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가곡의 날에 대해서는 이때 말씀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곡이라는 내용을 좀 이렇게 포함을 해 갖고 가곡의 날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가곡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글쎄 이모티콘이 울고 있는데 너무 서정적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보면은 숨겨졌었던 뭐 한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러면 눈물이 나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아주 지난날 가슴 뭉클했던 얘기가 나오면 눈가가 촉촉해지고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낍니다. 친구랑 헤어질 때도 그렇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